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가치 투자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사항은 바로 미국 주식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컴 스테이트먼트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회사는 바로 AAPL,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가치 투자, value investing이란 훌륭한 회사를 적절한 가격에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훌륭한 회사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는 훌륭한 회사이지만 앞으로 10년 뒤에까지 그리고 평생 동안 훌륭한 회사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훌륭한 회사들이란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주식들로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회사의 경우에는 삼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회사들을, 훌륭한 회사들을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최소 10년에서 아니면 평생 동안 보유를 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회사들이 적절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훌륭한 회사이지만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 적절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삼성의 회사의 손익 계산서를 파악을 하고 이 회사의 손익이 어떠한지를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 계산서,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현금 흐름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제표는 총 분기보고서의 경우는 4번으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연간보고서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발표가 됩니다. 분기보고서를 예로 들었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져 있는데 1분기의 경우에는 1월달부터 3월달, 2분기는 4월달부터 6월달, 3분기는 7월달부터 9월달까지, 4분기의 경우에는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바로 이 분기별로 나누는 건데요. 1분기의 경우에는 4월 중순경에 발표가 되고 2분기의 경우에는 7월 중순, 3분기의 경우에는 10월 중순, 4분기는 다음 연도 1월 중순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보고서의 경우에는 한 해가 끝난 뒤 90일 안에 발표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연간 보고서를 확인을 하고 싶다면은 회사가 2021년도 3월 30일 이전에는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중에서도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수익 및 비용 명세서라고도 하는데요. 특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는 연간 손익계산서를 확인을 하시면은 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인데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finance.yahoo.com 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인데 이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심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애플 주식의 경우에는 AAPL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창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정확하게는 이 영상을 만들었던 시점에서 애플 주식이 119.99불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렇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Financials라고 적혀 있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Financials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 다음으로 바로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외에도 애플 주식 외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구글, 아마존의 주식을 검색을 하고 싶다면은 바로 이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셔서 재무제표를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애플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진의 경우에는 애플의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 중에서도 2020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를 하는 영상인데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숫자들은 실제로는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야지만 실제 매출이라든지
실제 매출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total revenue라고 하는데요. 총 매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신이 회사가 만드는 아이폰, 아이맥이라든지 맥북 프로를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도 한 해 동안의 총 매출이 전년도였던 2019년도 대비 약 5.5%가량 상승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매출의 경우에는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서는 똑같은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 매출이 영업 매출과,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얻게 된 매출과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매출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매출 비용의 경우에는 애플의 경우 전년도 대비 2020년도에 약 플러스 4.8%가량 상승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비용이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폰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자재 비용을 더한 게 바로 매출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에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비용이 바로 매출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gross profit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gross profit의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매출에다가 매출 비용을 빼게 되면은 총 매출에다가 매출 비용을 절감하게 됐을 때 매출 총이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올해 플러스 6.7%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operating expense인데요. operating expense는 영업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비용 안에 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판매 관리비,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Fee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업 비용과 그리고 매출 비용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업 비용 중에 포함되는 게 판매 관리비라고 했는데 판매 관리비에 포함되는 게 바로 광고와 마케팅, 회계 비용, 식비, 고용 비용, 보너스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 비용의 경우에는 아이폰을 만드는데 직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즉 노동 비용과 자재 비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비용들, 영업을 하는데 들게 되는 비용들이 바로 판매 관리비로서 판매 관리비가 광고라든지 마케팅, 회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 비용 중에 판매 관리비 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연구 개발 비용인데요. 이 연구 개발 비용이라는 게 아이폰을 계속 지속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더 나은 기능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연구와 개발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비용들이 바로 영업 비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혀 있는 게 바로 operating income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업 이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이익의 경우에는 바로 이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다가 영업 비용을 빼게 되면은 바로 이 영업 이익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1억 495만 6천에다가 3,866만 8천을 빼게 되면 바로 영업이익이 6,628만 8천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의 첫 번째 장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올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20년도에 약 플러스 3.7%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영업이익, 이전에 이야기를 나눴 건데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3.7%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영업 외 이자 비용 또는 이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소득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영업 외 이자 소득 비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영업 외에 발생을 하게 되는 이자의 소득과 비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영업 외 이자 소득 비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업 외 이자 소득으로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로 얻게 되는 소득,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 외 이자 비용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출을 하게 됐을 때 발생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영업 외 이자 소득 비용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다가 이자 비용을 빼게 되면은 이자 소득에다가 이자 비용을 빼게 되면은 바로 이 소득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자 소득 비용이 약
89만 가량 발생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득 비용이라고 해서 소득을 얻게 되는 그 기타 비용이 약 8만 7천 가량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세전소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세전소득이란 세금을 내기 전에 이 회사가 얻게 되는 소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세전소득을 계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영업이익인 6,628만 8천에다가 영업 외 이자 소득 비용을 더하고, 그리고 기타 소득 비용인 8만 7천을 또 더하게 되면은 바로 세전소득을 얻게 됩니다. 세전소득이 약 애플의 경우에는 6,709만 1천 가량 2020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전소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tax provisio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세금입니다.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에다가 제부를 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금 중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바로 당기순이익이라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에다가 비용들을 다 절감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바로 당기순이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기순이익이 애플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약 플러스 3.9%가량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보통주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데, 보통주하고 우선주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주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서 이 보통주를 사게 되면은 회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반대로 우선주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에 우선적으로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우선주입니다. 당기순이익 보통주로서 애플이 얻게 되었던 수익이 2020년도에 5,741만 1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기순이익 보통주, 이게 사실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집중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기순이익,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야후 파이낸스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net income, 당기순이익과 그리고 B집의 지분 포함 당기순이익, 순이익 연속 운영이라고 해서,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당기순이익 보통주와 동일한 내용이라서 제가 추가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Basic EPS, Earnings Per Share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본 EPS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기본 EPS라는 게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를 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기본 EPS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애플의 기본 EPS가 3.3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3.31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 약 10.7%가량 상승을 한 수치입니다. 전년도 대비 매우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기본 EPS가 3.31이라는 말은 현재 애플의 주식이 119불에 거래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19불이라고 하는 주식을 한 주를 사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이 3.31이라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회사와 B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가 100불이고 B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 역시 100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earnings per share가 두 개가 다를 수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회사의 EPS가 3.31, B라고 하는 회사의 earnings per share가 4.50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만약 모든 게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B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earnings per share가 A 대비 비교적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불이라고 하는 돈을 한 주를 구입을 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이 4.5불이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즉 B 회사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이 4.5%가 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A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는 수익이 3.31%가량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EPS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가 투자자에게 주는 수익이, 한 주당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반드시 EPS가 더 높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iluted earnings per share라고 적혀 있는데요. 희석된 EPS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 EPS가 그리고 희석된 EPS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밑에 적혀 있는 게 basic average shares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 기본 주식, 보통주 발행수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diluted average shares라고 해서 희석 주식수라고 해서 보통주 발행수에다가 우선주 수에다가 옵션을 더한 수입니다. 회사가 보통주를 발행을 하고 우선주를 발행을 하고 옵션 수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보통주 수와 그리고 우선주 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주와 그리고 우선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주에다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선주에다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없는 대신에 만약에 배당을 받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 주식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보통주의 발행수를 나타내는 거고 희석 주식의 경우에는 보통주에다가 우선주, 배당을 먼저 나누어주는 우선주에다가 옵션을 더한 주식의 숫자가 바로 희석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EPS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통주에 대한 희석된 당기 순이익인 5,700,411에다가 이 기본 주식 수인 발행 주식 수를 나누게 되었을 때 이 숫자에다가 기본 주식 수를 나누게 되면은 3.31이라고 하는 기본 EPS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반대로 보통주에 대한 희석된 당기 순이익에다가 희석 주식 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752만 8,214를 나누게 되면은 3.28이라고 하는 희석된 EPS를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diluted earnings per share보다는 basic earnings per share, 기본 EPS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 둘 간의 차이점을 아실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 EPS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Total Operating Income as Reported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요. 보고된 총 영업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이익과 동일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1년 동안 한 해 동안 영업을 하게 돼서 얻게 되는 이익이 약 6,628만 8천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total expense라고 해서 총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출에 대한 비용과 영업 비용을 더한 값으로 총 비용이 약 2억 822만 7천 가량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et income from continuing 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연속 운영과 그리고 중단 영업으로 인한 당기 순이익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당기 순이익이 5,741만 1,000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3%가량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으로는 normalized income 이라고 해서 정규화된 소득 역시 당기 순이익과 동일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interest income 이라고 해서 이자 소득이 376만 3천가량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자 소득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19년도에는 496만 1천이었고 이자 소득이 2020년도에는 376만 3천으로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자 비용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자 비용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비용이 역시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net interest income 이라고 하는데요. net interest income의 경우에는 순이자 소득이라고 해서 이자를 통한 얻게 되는 소득이라든지 뭐 비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순이자 소득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다가 이자 비용을 빼게 되는 가격으로서 376만 3천에다가 287만 3천을 빼게 되면 바로 얻게 되는 게 바로 순이자 소득입니다. 89만 원가량 순이자 소득을 얻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EBIT, EBIT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EBIT이라고 하는 게 이자 및 세전 이익이라고 합니다.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라고 해서 이자라고 그리고 세금을 내기 전의 이익인데 이 이자 및 세전 이익이 애플의 경우에는 6,996만 4천 가량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EBITDA이라고 해서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reconcile cost of revenue라고 해서 조정된 매출 비용이라고 해서 매출 비용을 조금 조정을 한 된 가격이 약 1억 6,900가량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reconcile depreciation, 조정된 감가상각 비용이 1,100가량 발생을 했습니다. Net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ng은 당기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기순이익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741만 1,000가량 발생을 했고 normalized EBITDA라고 해서 정규화된 이자 세금 감가상각 차감 전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8,102만 가량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산세율이라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품목의 세금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꼭 집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총 매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총 매출이 애플의 경우 전년도 대비 5.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용의 경우 역시 전년도 대비 플러스 4.8%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서 총 매출에다가 매출 비용을 뺀 금액이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총이익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6.7%가량 상승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매출 총이익에다가 영업비용을 뺀 금액이 바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3.7%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있어서 굳이 하나만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당기순이익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바로 총 매출에다가 매출 비용을 빼고 그리고 영업비용을 빼고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절감을 한 다음에 회사가 얻게 되는 순이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3.9%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본 EPS, Earnings per Share 라고 하는데요. 기본 EPS 역시 당기순이익에 비교해서 비슷하게 매우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 EPS의 경우 2020년도에 전년도에 대비 약 10.7%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읽는 방법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기본 EPS가 10.7%가량 상승을 했다는 것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가 매우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3.9%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얼만큼 당기순이익이 상승을 하냐에 따라서 애플의 주식이 앞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회사의 실적을 동종업계 회사들과 비교를 해서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삼성의 손익계산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애플과 삼성은 어떻게 보면은 두 회사가 매우 대립관계에 있는 경쟁 상대에 있는 회사잖아요.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earnings per share가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비교를 함으로써 두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더 수익성이 나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로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